네. 이제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3대 지수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 여파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전장 대비 0.57%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또 주요 지지선인 32,000선으로 단숨에 레벨을 내리고 또 이제 32,000 선으로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0.67% 추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4,030 선으로 레벨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춘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전장 대비 1.02% 하락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12,000선 부근에서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월의 이 매파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이날까지 주식시장의 투심을 굉장히 위축을 시킨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모두 이제 좀 위축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펼쳐졌는데요. 이 채권 같은 경우 오늘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긴축을 반영을 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3.1% 나타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이고요. 또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인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한때 3.46%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11월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달러가 이제 장중 한때 장 초반에 강세를 나타내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제 뉴욕장 한때 109.476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110선에 가파른 수준으로 오르면서 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지수 2002년 9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조금 이제 고점 인식에 조금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8.8선을 증시 마감 무렵에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4.2% 오르면서 배럴당 97.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오펙의 감산 전망이 나오면서 WTI를 비롯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WTI 같은 경우 지난 7월 말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고요. 브렌트유 역시 장중에 100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위험 심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큰 폭으로 조정을 장중 한때 받았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뉴욕장 초반에 이제 2만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낙폭을 좀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2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후폭풍을 이제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 워낙 이 급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우가 또 1,000포인트 이상 지난 금요일 날 빠졌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셋오프가 있으면 조금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주요 지지선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3대 지수 모두 좀 주요 지지선을 다 뚫고 내려가서 굉장히 레벨을 많이 낮춘 상태이고요. 또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생각보다 컸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조금 낙폭은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타놀리지의 전문가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전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매도세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은 됐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는 매수자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강력한 긴축 여건 속에서 매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시장을 강세론적으로 보고 있는 강세론자들도 아직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매크로 경제 지표에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이 약간 제조업 PMI 같은 거를 좀 대기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9월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9월은 통상 좀 증시가 좋지 않은 뉴욕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좀 부정적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라고 오늘 장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네. 이 잭슨홀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정말 이 매파 본색의 이런 파월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대항하는 것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7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하면서 향후에도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면서 다음 FOMC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이제 몇 bp냐 이것이 좀 시장의 관심사일 텐데요.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프로젝션인데 지금 대세는 이제 75bp입니다. 75bp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참가자들이 지금 7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27.5% 나타내고 있고요. 또 특히 이 파월 의장이 그 연설을 한 이후에 좀 채권 시장 일각에서는 9월 FOMC에서 100bp, 즉 1%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선물 시장에는 반영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100bp 인상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스멀스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대형 악재가 발생을 한 셈이죠. 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매파적이고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 하는 듯이 모건 스탠리가 또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미국 증시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 주식의 이 방향이 결국 이제 좀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의견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자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파월 올해 이 시장이 움직여온 것을 보면은 어쩌면 연준보다도 오히려 이 기업 실적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다면서 이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시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럽계 투자은행 I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어쩌면 얕은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는 요런 뉘앙스를 전달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랠리를 보였었던 이 증시가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라든지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테마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많이 서머 랠리로 떠받쳐져 왔던 뉴욕 증시의 적절한 프라이싱이 얼마인지를 투자자들이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표 한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 8월 수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2.9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넉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가 지금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월치보다도 좀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속 터질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주식시장이 나타냈던 이 엄청난 이런 매도세, 이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해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심으로 대항을 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를 조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약간 시장과 연준 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연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해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장과 연준과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입니다. 통상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이지만 좀 이렇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투자자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긴 하지만 또 닐 카시카리 연준 인사는 올해 이제 투표권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나가는 의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통화정 오늘 공개 발언을 했지만 통화정책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 또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밀리면서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조금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알파벳, 네, 아마존, 메타 모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이런 종목들인데요. 모두 이제 1%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9월 7일에 이제 좀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폰 14라든지 이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일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에서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있고 좀 상당히 이 공급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연동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또 오늘 좀 나홀로 상승한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월간 이용료가 이제 저도 넷플릭스 구독을 하는데 뭐 $20 넘는 것 같은데요. 좀 광고를 서포트 시켜서 이 요금을 낮춘 7에서 $9짜리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뉴욕 증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핀투어더 같은 경우 오늘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가 14.7% 급등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경제 지표가 주 후반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미국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뭐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 김 대표님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또 연준의 긴축 의지가 다 재차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용 지표가 뭐 너무 잘 나오면 오히려 연준의 긴축을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준이 이미 강력한 긴축 의지를 표현을 한 상황에서 과연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것이 9월 FOMC에서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뭐 요런 점을 좀 주시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52만 8천 명 증가를 했었는데요. 8월 같은 경우 WSJ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32만 5천 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보다는 이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8월 실업률 역시 3.5%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의 실업률은 거의 이제 팬데믹 초기에 기록을 한 이전에는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의 실업률입니다. 네,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외에 이번 주에 PMI 지표 그리고 유럽 쪽의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S&P 글로벌 PMI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계 발표가 되고요. 중국 쪽에서도 PMI 지표 그리고 유럽의 CPI 지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연준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말을 했고요. 관련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이외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톰 마킨 리치먼트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